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이라는 병이 단순히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식단이나 생활 습관만 바꾸면 통풍이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물 치료 없이는 통풍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의 중요성과 치료를 소홀히 했을 때 겪게 될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발가락이나 관절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풍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대사 질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병이란 얘기죠. 요산이 계속 몸에 쌓이면 관절뿐만 아니라 혈관과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중풍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망치하면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풍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병이고 반드시 약물 치료로 요산을 낮춰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흔히 통풍은요, 고기나 술만 끊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이나 술이 통풍 발작을 자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식습관만으로 완벽하게 요산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몸속 요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몸 안에서 매일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80%, 90%까지 생성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요.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하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통풍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식습관 조절보다는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통풍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 안의 요산 수치를 약으로 확실히 낮추는 것입니다. 통풍 약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산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 밖으로 요산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약입니다. 이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하면 요산 수치가 점점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발작의 횟수와 강도가 줄어듭니다.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산 결정이 계속 쌓이면서 관절이 변형되거나 신장병, 심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물 복용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환자분들 중에는요, 약을 먹다가 증상이 조금 좋아지면 약을 끊거나 식단 관리만으로 통풍을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통풍 발작이 반복해서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될수록 관절은 더 손상되고 결국 관절이 변형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몸 안에 요산이 계속 증가하면 신장이 망가지고 심장병이나 중풍 같은 무서운 질병이 따라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통풍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적으로 통풍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면 그 이후에 식습관 관리도 훨씬 편해집니다. 식단을 관리할 때는요, 과도한 술, 밀가루 음식, 과당이 든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요산을 매우 빠르게 높여서 발작을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기나 생선을 너무 철저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과도한 술, 밀가루
그리고 과당 이런 것들이 더 요산을 많이 높입니다. 적당한 양을 생선도, 고기도 적절히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과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습관도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어라, 3리터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 더 드시는 건 좋지만 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약물과 적당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통풍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고통 없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음식을 많이 가려 먹고 풀만 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식습관을 가져도 5% 10%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풍은 전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이므로 반드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은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약물 없이는 근본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음식은 한 10%만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약물 없이는 근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발작과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요, 과도한 술, 그리고 밀가루, 과당 섭취를 줄이면서 균형 잡히도록 드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약물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상한 보조제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제가 들어본 거는 돼지 감자, 뽕나무 뿌리 그리고 체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굳이 챙겨 드시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조금씩 골고루 드시고 완전히 좋아지면은 나중에 많이 드셔도 되는데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통풍이 다 떠나가는 한 1년 정도까지는요 적절하게 조금씩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 전도사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